그 계정이 다시 움직였다. 밤이었다.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간. 모든 게 잠든 듯 조용했지만 내 방만은 유일하게 깨어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갑자기 빛을 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작은 빛 하나가 유난히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나는 무심코 손을 뻗어 화면을 확인했다. 알림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한별이님이 새로운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다. 한별은 내 언니였다. 그리고 그 이름은 3년 전 세상에서 사라진 이름이었다. 언니는 3년 전 여름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출근하겠다며 나간 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수색도 방송도 기사도 나왔다. 하지만 단 한 조각의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SNS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날, 그날이 바로 사라진 날이었다.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다. 그 문장과 함께 붉게 번진 노을 사진 한 장.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 3년 동안 그 계정은 완전히 멈춰 있었다. 경찰 조사에선 로그인 시도조차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SNS 회사 측에서도 접속 흔적이 완전히 끊겼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그 계정이 다시 움직였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눌렀다. 언니의 계정 HAMB와 EUL 314 마지막 게시물 위로 새로운 피드가 하나 올라와 있었다. 사진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낮은 햇빛, 낡은 창문, 빛바랜 벽지, 그리고 어렴풋이 보이는 그림자 하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집에 돌아왔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집에 돌아왔어. 그 말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언니가 정말 돌아온 걸까? 아니면 누군가 언니의 계정을 도용한 걸까? 사진 속 배경은 낯설었다. 우리 집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디서 본 듯한 풍경이었다. 나는 확대해서 봤다. 창문 너머에 희미하게 비친 전봇대와 도로 표지판, 그리고 창틀 모서리 아래 작게 적힌 글자 하나. YB-14. 그건 언니가 실종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원룸 건물의 호수였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손끝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곧바로 경찰서에 연락을 걸었다. 그 계정이 다시 움직였어요. 3년 전 실종된 제 언니 계정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담담했다. 해킹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SNS 서버는 해외 기반이라 접속 기록을 확인하려면 영장이 필요합니다. 나는 답답했다. 언니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그렇게 해킹이라는 말로 치부하기엔 너무 생생했다. 집에 돌아왔어. 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언니의 말투였다. 그녀 특유의 짧고 단정한 표현. 그걸 아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나는 다음 날 언니의 SNS를 다시 들어갔다. 좋아요 0개, 댓글 0개, 팔로워 수도 변함이 없었다. 그 계정은 마치 나에게만 보이는 것처럼 조용했다. 새로 올라온 게시물은 한밤중에도 삭제되지 않았다. 그리고 새벽 3시 즈음 알림이 하나 더 떴다. HAMB와 EUL 314님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화면을 눌렀다. 화면은 어둡고 흐릿했다. 빛 한 점 없는 방. 가끔씩 화면이 떨렸고 노이즈가 섞여 들렸다. 그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가볍게 규칙적으로. 언니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카메라는 탁자 쪽을 비추고 있었고 그 위엔 오래된 양초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양초는 타지 않았지만 주변은 이미 그을린 자국이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화면 속 시간은 48. 그때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였다. 방 안의 구석으로. 거기엔 벽에 걸린 사진 액자가 있었다.
나는 확대했다. 사진 속엔 두 여자가 있었다. 언니와 나였다. 언니가 사라지기 불과 일주일 전 같이 찍은 사진이었다. 그 사진 아래에는 검은 펜으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화면이 갑자기 흔들렸다. 카메라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짧게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방송은 그 즉시 끊겼다. 나는 그대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입술은 바짝 말랐다. 그 목소리. 확실히 언니였다. 그녀의 낮은 톤, 말 끝에 섞인 습관적인 한숨. 나는 잊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라이브 영상은 다시 재생되지 않았다. 기록에도 남지 않았다. SNS 측 고객센터는 말했다. 해당 계정의 라이브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방송. 그런데 나는 분명 봤다. 그리고 들었다. 언니의 목소리를.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같이 그 계정을 확인했다. 매일 자정 무렵 언니의 계정은 몇 분씩 접속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사라졌다. 로그인이 자동으로 켜졌다 꺼지는 듯한 흔적. 누군가가 정확히 하루에 한 번씩 그 계정을 열었다 닫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접속 시간대는 언니가 실종되기 전 매일 일기를 쓰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새벽 1시 14분. 언니의 생일 날짜와 같다. 3월 14일.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언니의 계정을 캡처해 저장했다. 그날 게시물에 적힌 문장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다. 집에 돌아왔어.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미안해. 세 문장을 이어보면 마치 누군가에게 보내는 메시지처럼 들렸다. 혹시 그 누군가가 나일까? 그날 밤 나는 언니의 옛 노트북을 꺼냈다. 3년 동안 열지 않았던 그 노트북은 먼지에 덮여 있었다. 전원을 켜니 낡은 윈도우 로고가 천천히 떴다. 화면 바탕에는 단 하나의 폴더. 314.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나는 언니가 즐겨 쓰던 숫자를 입력했다. 1430 우리 집 주소. 314 언니의 생일. 2019 실종된 해. 모두 실패였다. 마지막으로 YB14. 철컥. 폴더가 열렸다. 그 안에는 러코드라는 텍스트 파일이 하나 있었다. 그 안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삶을 살고 있다. 나는 곧 사라질지도 몰라. 이 기록을 본다면 내 계정을 확인해줘. 거기서 시작될 거야. 나는 소름이 돋았다. 언니가 이 기록을 남겼다는 건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언니는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서 살고 있다고 느꼈다. 그게 무슨 뜻일까? 누가 왜? 노트북 화면을 닫으려는 순간 무심코 하단의 시계를 봤다. 114am. 바로 그 시간이었다. 그때 언니의 계정 알림이 다시 떴다. 한별이님이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다. 나는 곧바로 열었다. 사진 한 장. 낡은 커튼 그리고 그림자 하나. 그림자는 점점 형태를 잡아갔다. 긴 머리카락, 앙상한 어깨, 그리고 반쯤 열린 입술. 언니였다. 그녀는 정면을 보고 있었다. 바로 나를. 사진 아래 짧은 문장. 너 보고 있지? 나는 화면을 덮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날 이후로 나는 불면에 시달렸다. 매일 같은 시각, 언니의 계정이 깨어났다. 그 계정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나를 알고 있었다. 너 보고 있지?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마치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언니가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혹은 그 계정을 조종하는 누군가가 내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결심했다. 언니의 계정 속, 사진 속 장소를 찾아가기로. 사진의 커튼, 벽지, 창문틀. 모두 낯설지 않았다. 기억의 어딘가에서
그 장면이 겹쳤다. 그곳은 언니가 마지막으로 살던 YB14호 원룸. 3년 전 경찰이 이미 수색을 마쳤던 그곳. 하지만 그 방은 아직도 남아 있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나는 다음 날 그 건물 앞에 섰다. 건물은 낡았고 입구 유리문은 금이 가 있었다. 우편함에는 오래된 전단지만 가득했다. 월세 저렴, 여성 전용, 조용한 환경. 그 문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14호실 문 앞에 섰을 때 문 손잡이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나 집에 돌아왔어. 손글씨였다. 언니의 글씨체. 그 순간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다. YB14호의 그림자. 문 앞에 붙은 메모지를 바라봤다. 나 집에 돌아왔어. 짧은 문장 하나가 공기 전체를 멈춰 세웠다. 나는 몇 번이나 눈을 비볐다. 혹시 잘못 본 게 아닐까? 하지만 그 글씨는 확실히 언니의 것이었다. 둥근 획 끝에 살짝 기울어진 마침표. 그건 어릴 적부터 익히 본 언니의 필체였다. 한별아 너야?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가 낡은 복도에 울렸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문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 나왔다. 문고리를 잡았다. 금속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돌리자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잠겨 있지 않았다. 안은 어둡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은 반쯤 찢겨 있었다. 한때 사람의 온기가 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숨소리조차 없었다. 나는 휴대폰 불빛을 켜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바닥엔 먼지가 수북했고 책상 위엔 오래된 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 컵 안엔 말라붙은 커피 자국. 시간이 멈춘 듯한 방. 마치 3년 전의 그날 이후로 누군가 그대로 떠나버린 듯 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앨범 한 권이 있었다. 겉표지는 발에 있었고 한쪽 모서리가 뜯겨나가 있었다. 앨범을 펼치자 어린 시절의 사진들이 나왔다. 같이 놀던 놀이터, 여름 바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식. 사진 속 언니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장면부터인가 그 웃음은 조금씩 사라졌다. 특히 마지막 장. 언니의 얼굴만 누군가 볼펜으로 지워놨다. 그 밑에는 낙서처럼 적힌 글귀 하나.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엔 익숙한 알림. HAMB와 UL314님이 새로운 사진을 올렸습니다. 숨이 멎었다. 나는 천천히 화면을 눌렀다. 사진은 바로 이 방이었다.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빛, 그리고 책상 위의 컵, 내가 방금 본 그대로였다. 사진 아래엔 짧은 문장 하나. 지금도 여기에 있어. 나는 온몸이 굳었다. 누가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언니가 이 방 어딘가에 있다는 뜻일까? 불빛을 이리저리 비췄다. 구석에는 낡은 옷장이 하나 있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천천히 다가갔다. 바닥이 삐걱거렸다. 옷장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바닥에 무언가 있었다. 작은 스마트폰. 검은색 화면이 깨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들어올렸다. 전원 버튼을 눌렀다. 깜빡이며 켜지는 로고. 그리고 배경화면이 떴다. 언니였다. 그녀가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언니의 눈동자가 정면이 아닌 왼쪽 아래를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의 끝에 무언가가 있었다. 갤러리를 열었다.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다. 전부 같은 방이었다. 밤마다 찍힌 듯 커튼 너머 그림자가 찍혀 있었다. 사진마다 다르게 서 있는 그림자. 어떤 사진에서는 창가 쪽, 어떤 사진에서는 침대 옆, 또 어떤 사진에서는 문 앞. 그리고 마지막 사진. 촬영 시간 오늘 새벽 1시 14분.
그 그림자는 휴대폰을 든 사람의 뒤에 서 있었다. 나는 비명을 삼켰다. 이건 분명 오늘 찍힌 사진이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방 안에 있었다. 문득 벽 쪽에서 탁 하는 소리가 들렸다. 불빛을 돌리자 벽지 한쪽이 들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눌러보니 뒤쪽에 뭔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다. 벽지 아래에 얇은 금속판, 작은 나사가 박혀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핀을 꺼내 나사를 돌렸다. 벽지가 조금 들리며 안쪽에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엔 작은 카메라 렌즈가 있었다. 숨이 막혔다. 카메라는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불빛이 살아있었다. 누군가 이 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카메라 전원을 뽑으려 손을 뻗는 순간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다. 새로운 알림. HAMB와 UL314님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또였다. 나는 서둘러 재생을 눌렀다. 화면이 열리자마자 보이는 장면은 바로 지금의 이 방. 같은 커튼, 같은 벽, 같은 책상. 그리고 화면 한가운데 나였다. 나는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화면 속에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나의 뒤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 하나. 천천히 내 뒤로 다가오는 형체. 그리고 화면이 꺼졌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심장은 귓가에서 요란하게 뛰었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누군가 방금 지나간 듯 먼지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성을 되찾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했다. 문을 잡아당겼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잠겨 있었다. 나는 문고리를 3개 돌렸다. 열려. 제발 열려. 쇠가 삐걱거렸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새로운 알림. 새로운 게시물이 추가되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눌렀다. 사진은 바로 이 방의 문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빨간 글씨로 적힌 문장 하나. 나가지 마. 숨이 막혔다. 온몸이 굳었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낮고 서늘한 숨소리가 들렸다. 하하. 누군가 문 밖에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려다 입을 막았다. 휴대폰을 귀에 가져갔다. 경찰에 전화하려 했지만 화면이 꺼졌다. 배터리가 1%였다. 그 1%의 마지막 불빛이 꺼지는 순간 문이 끼익 하고 열렸다. 스스로. 밖은 어둡고 조용했다. 복도 끝에 형광등만 깜빡거렸다. 누구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작은 발자국. 그리고 그 옆에 조금 더 큰 남자의 발자국. 2개의 발자국은 나란히 복도 끝으로 향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따라갔다. 발자국은 계단 아래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계단 밑 작은 창고 문 앞에서 멈췄다. 문 위엔 낡은 명패 하나가 붙어 있었다. 14호 부속 창고. 손잡이를 잡았다. 냄새가 진동했다. 썩은 먼지, 눅눅한 곰팡이, 그리고 오래된 종이 타는 냄새. 문을 열자 작은 불빛이 반짝였다. 바닥에는 낡은 노트북 한 대가 있었다. 전원에 연결되어 있었다. 화면은 이미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엔 언니의 SNS 계정 창이 열려 있었다. HAMB와 UL314. 프로필 사진은 언니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름 옆에는 이상한 문자가 추가되어 있었다. HAMB와 UL3142. 복제된 계정. 화면에는 3게시물이 떠 있었다. 업로드 시간, 방금 전. 사진은 계단 아래에서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였다. 나는 동시에
소름이 등골을 타고 올라가는 걸 느꼈다. 누군가 내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부터 모든 걸 보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아래 짧은 문장 하나. 이제 내 차례야. 손끝이 차가워졌다. 노트북 화면을 닫으려는 순간 스피커에서 희미한 소리가 났다. 하별아. 언니의 목소리였다. 깨진 듯한 노이즈 사이로 분명히 언니의 이름이 들렸다. 한별아, 거기 있어. 돌아왔어. 그 대답은 확실히 내 바로 옆에서 들렸다. 나는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쳤다. 불빛이 꺼졌다. 노트북 화면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다. 그 위에 언니의 계정이 다시 깜빡였다.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엔 나였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노트북을 바라보는 나. 그 뒤로 어둠 속에서 서서히 형체가 드러났다. 긴 머리, 하얀 셔츠, 그리고 미소 짓는 얼굴. 언니였다. 그녀가 화면 속에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내가 나야. 그녀의 마지막 팔로워. 언니의 SNS가 다시 살아난 지 이제 일주일째다. 처음엔 단순히 계정이 해킹당한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 계정은 매일 새벽 3시 14분. 정확히 같은 시간에만 업데이트됐다. 짙은 그림자 같은 사진 한 장. 낯익은 향초의 불빛. 그리고 언니가 자주 쓰던 문장 2. 오늘은 그날보다 조금 덜 외로워. 스크린 속에서 그 문장을 본 순간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건 언니가 실종되기 며칠 전 마지막으로 내게 보냈던 메시지였다. 언니의 계정을 다시 열어본 건 실종 3주년 추모식 다음 날이었다.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다. 언니의 얼굴 대신 YB14라는 낡은 철문이 어둡게 찍힌 사진. 그 문은 내가 기억한다. 언니가 살던 원룸의 방문이었다.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일까? 누군가의 장난일까? 아니면 언니가 정말 돌아온 걸까? 그날 밤 나는 계정을 클릭했다. 팔로워 목록에는 낯선 아이디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중 하나가 내 눈을 붙잡았다. HYERI14. 해리. 언니의 이름이었다. 언니는 계정이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가 생겨 있었다. 나는 그 계정을 눌러봤다. 프로필 사진은 어둡고 흐릿했다. 무언가가 창문 너머에서 나를 보고 있는 듯한 실루엣. 속의 문구에는 단 한 줄. 그 방은 아직 비어있지 않아. 그 말을 보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밀려왔다. 나는 경찰에 문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다. 계정 해킹이나 사칭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SNS 회사에 직접 신고하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새로운 알림. HYERI14님이 회원님의 사진을 좋아합니다. 나는 손이 굳어버렸다. 그 사진은 내가 언니의 방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단 한 사람만 알던 그 장소. 다음 날 언니의 계정이 또 새 게시물을 올렸다. 그녀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게 기뻐. 사진 속에는 창문이 반쯤 열린 방.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그림자 하나. 그림자는 딱 내 키와 체형이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을 던졌다. 그러나 알림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엔 너의 방에서 찍을게. 이상했다. 언니는 실종되기 전까지 SNS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녀의 계정엔 고양이 사진, 커피, 하늘 같은 일상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사진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담겨 있었다. 확대하면 보였다. 유리창에 비친 형체, 불 꺼진 모니터 속 반사된 얼굴, 거울 한쪽에 서 있는 실루엣. 언니가 아닌 누군가가 언니의 계정을 쓰고 있었다. 나는 잠을 거의 못 잤다.
그래서 새벽 3시가 되면 무의식적으로 SNS를 켰다. 그리고 그 시간 어김없이 올라왔다. 보고 싶었어. 너는 기억하니 내 목소리? 그 순간 내 휴대폰의 마이크 아이콘이 스스로 켜졌다. 누군가 내 방 안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마이크 접근 권한을 껐다. 하지만 1분 뒤 새로운 게시물이 떴다. 왜 껐어? 너 말고는 들을 사람이 없잖아. 이건 현실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속삭였다. 언니가 돌아온 게 아니라 언니가 있던 그 자리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거야. 나는 다시 언니의 방 YB14호로 갔다. 문 앞엔 낯선 우편물이 놓여 있었다. 수취인 윤혜리. 보내는 사람은 없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 나는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레 USB를 꽂았다. 폴더 이름은 LASTFOLLOWER. 안에는 단 하나의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어둡고 흔들렸다. 언니의 방이 보였다. 책상 위엔 향초가 타고 있었다. 그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이 길고 어깨가 좁았다. 등만 보였지만 언니 같았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화면이 멈췄다. 정지된 화면 속에서 나는 내 얼굴을 봤다. 그 방은 아직 비어있지 않아. 누군가 내 귓가에서 속삭였다. 현실인지 환상인지 모를 소리였다. 그 후로 언니의 계정은 다시 잠잠해졌다. 단지 내 계정의 팔로워 목록에 새로운 아이디 하나가 추가됐을 뿐이다. YB14월 라이브. 향초가 꺼진 시간. 노트북 화면이 깜빡였다. 언니의 계정에서 올라온 마지막 영상이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흔들리며 어둡고 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방만 보였다. 바닥에는 향초 하나가 켜져 있었다. 타닥타닥 작은 불꽃이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화면 속 향초의 움직임에 주목했다. 불꽃이 흔들리는 속도가 내가 방에 있을 때와 완전히 일치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잡기 힘들었다. 불길이 흔들리는 리듬이 내 심장 박동과 맞춰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화면 속 향초가 꺼졌다. 내가 방 안에서 눈을 깜빡이는 그 순간 노트북 화면도 꺼졌다. 나는 전기가 나간 줄 알았다. 하지만 방 안의 조명은 켜져 있었다. 노트북만 꺼졌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SNS 알림이었다. 언니 계정에서 새로운 메시지. 시간이 뒤섞였어. 이제 너도 알 거야.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내 몸이 얼어붙었다. 언니가 살아서 올린 말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 내 행동을 이미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영상 속을 다시 천천히 돌렸다. 벽 모서리, 창틀, 바닥. 모든 게 정확히 나의 방과 일치했다. 사진 속 시간과 현실의 시간이 뒤섞였다. 시계 초침도 이상했다. 내 방의 시계와 영상 속 시계가 동시에 움직이지 않았다. 0.3초 간격으로 어긋나고 그 간격은 점점 커졌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시간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 순간 화면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처음엔 희미했지만 점점 선명해졌다. 긴 머리카락, 좁은 어깨. 그림자는 화면 속에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림자가 화면 밖으로 나오려는 듯 노트북 안에서 퍼져나왔다. 휴대폰 알림이 연속으로 떴다. 이제 내 차례야. 향초가 꺼진 시간, 너도 봤지? 다음엔 내 계정이 현실을 덮을 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 잠시 현실을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눈을 뜨자 방 안의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책상 위 컵, 바닥에 먼지, 벽지에 걸린 그림자. 모두 영상 속 그대로였다. 그러나 나를 향해 있는 시선이 달랐다.
노트북 화면 속 그림자가 나를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화면 속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왔어. 이제 나와 함께 살아. 나는 문을 잡았다. 문이 잠겨 있었다. 열쇠 구멍도 없었다. 완전히 봉쇄된 방.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 속 SNS 창을 눌렀다. 라이브 방송 시작 버튼이 켜졌다. 재생하자 방 안의 내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나왔다. 그러나 내 뒤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 흰 셔츠, 그리고 미소 짓는 얼굴. 언니였다. 하지만 언니 같지 않았다. 언니의 눈동자는 깊은 어둠으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손이 벽을 짚고 흔들렸다. 발밑에서 바람이 스쳤다. 침묵 속 향초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타다 남은 옅은 그을음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인 듯 했다. 향초가 꺼진 순간 방 안 공기 전체가 변했다.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SNS 장난이 아니다. 언니의 계정, 혹은 그 계정을 쓰는 무언가가 시간과 공간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때 화면 속 언니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내가 다음이야. 손이 내 몸을 스치듯 느껴졌다. 하지만 내 눈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조용했다. 노트북은 꺼져 있었고 휴대폰 알림도 멈춰 있었다. 그러나 책상 위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다. 향초가 꺼진 시간, 모든 게 시작될 거야. 나는 메모를 집어들었다. 글씨체는 익숙했다. 언니의 필체.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내 손이 떨렸다. 그 순간 노트북 화면이 스스로 켜졌다. SNS 계정이 열린 채였다. 팔로워 목록, 세계시물, 그리고 라이브 버튼.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나는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언니의 계정, 그녀가 남긴 그림자, 그리고 시간이 뒤섞인 방 속에서 내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다. 심장은 멈추지 않았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는 휴대폰을 붙들었다. SNS 창을 지우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화면 속 글씨가 바뀌었다. 곧 너도 계정이 될 거야.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향초는 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타다 남은 향초 냄새가 내 폐를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내 그림자가 노트북 화면 속 언니와 섞이기 시작했다. 계정 속의 방. 나는 방 안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SNS 계정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라이브 방송 시작 버튼이 깜빡였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 속 방은 현실과 완전히 겹쳐 있었다. 책상, 커튼, 벽지, 바닥의 먼지까지. 모든 것이 내 방과 정확히 같았다. 처음에는 영상 속 내 모습이 보였다. 조심스레 화면 속 모습을 관찰했다. 하지만 곧 내 뒤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길고 검은 머리, 흰 셔츠, 언니의 형체였다. 하지만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다. 깊은 어둠 속 눈동자만 반짝였다. 돌아왔어. 그 속삭임이 들렸다. 나를 향한 것이었다. 그러나 화면 속 언니는 손을 내밀며 내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했다. 나는 노트북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화면 속 그림자가 내 손을 붙잡는 듯 했다. 그리고 화면 속 글씨가 나타났다. 이제 방은 우리 거야. 심장이 요동쳤다. 숨을 크게 들이쉬자 화면 속 방의 공기가 실제로 내 방을 감쌌다. 향초 냄새, 타다 남은 종이 냄새, 그리고 바닥에 남은 발자국까지. 모든 감각이 영상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렸다. 나는 손으로 벽을 짚었다. 벽 너머 어디선가 속삭임이 들렸다. 내 차례야. 내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내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다시 노트북 화면을 봤다. 내 방의 모습과 완벽히 일치하는 공간 속 나를 바라보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졌다. 내 몸과 완전히 겹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화면 속 손가락과 맞닿았다. 그 순간 내 온몸에 전류가 흐른 듯 했다. 화면 속 언니가 웃었다. 그 웃음은 친근하면서도 이 세상 것이 아닌 듯 서늘했다. 이제 우리는 하나야.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SNS 계정은 계속 업데이트됐다. 화면 속 나와 그림자가 겹친 순간 새로운 게시물이 떴다. 사진은 방의 한쪽 구석. 창가, 책상, 바닥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러나 사진 속에는 내가 앉아있는 자리도 내 손가락이 닿은 노트북도 있었다. 마치 사진 속 내가 찍힌 것처럼 나는 노트북을 잡았다. 전원을 끄려 했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화면 속 계정이 나를 부르듯 깜빡였다. 보여줄게.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내 몸이 떨렸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내 온몸이 화면 속 그림자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숨이 막혔다. 온도는 갑자기 차가워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노트북 속 계정이 단순히 SNS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내 방과 내 몸, 그리고 내 시간을 통째로 침범하는 존재였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발이 벽에 닿자 바닥에서 소리가 났다. 작은 먼지가 흩날렸다. 노트북 화면 속 그림자가 내 뒤를 따라왔다. 그 순간 화면 속에서 언니가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계정 속 방에서 벗어나려 하지 마. 넌 이미 우리 안에 있어. 심장은 멎을 듯 뛰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SNS 계정에 접근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노트북 화면 속 글씨가 바뀌었다. 곧 너도 팔로워가 될 거야. 그리고 화면 속 그림자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나는 비명을 삼켰다. 노트북 화면 속 언니가 내 얼굴을 향해 웃었다. 이제 계정 속 방에서 우리 둘이 함께 살아. 방 안 공기는 정지했고 향초 냄새와 그을음, 먼지가 뒤섞였다. 나는 노트북을 바라보며 자신이 더 이상 현실에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계정 속 방이 현실을 덮은 순간 주인공은 완전히 SNS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팔로워 1명. 노트북 화면이 깜빡였다. 내 심장이 요동쳤다. SNS 계정 속 방과 내 현실이 완전히 겹치고 있었다. 화면 속 그림자가 내 몸을 덮쳤다. 길고 검은 머리, 흰 셔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눈동자. 이제 끝이야 한별아. 손이 내 몸을 붙잡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내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바닥에 먼지가 흩날리고 향초 냄새가 강하게 코를 찔렀다. 노트북 화면 속 글씨가 바뀌었다. 곧 팔로워 1명이 될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다. 계정 화면에는 팔로워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팔로워 2명 1명.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하나씩 줄어드는 느낌이었다. 화면 속 그림자가 내 움직임을 따라했다. 손가락 하나, 발끝 하나, 모든 동작이 겹쳤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SNS 속 언니 계정은 단순한 계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을 팔로워로 삼아 자신의 영역 안에 가둬버리는 존재였다. 화면 속 언니가 속삭였다. 이제 너도 우리 안에서 살아. 그 목소리는 화면에서 울려 퍼졌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내 심장 박동만이 귀를 찢을 듯 울렸다. 노트북 속 방 안에서 내 그림자가 점점 옅어졌다. 몸이 무겁고 눈앞이 흐려졌다. 숨이 막혀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 팔로워 숫자가 1명으로 줄었다. 팔로워 1명 YB14 라이브.
나는 화면 속 계정과 완전히 융합되었다. 내 손, 내 얼굴, 내 눈빛, 모든 것이 화면 속 그 방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현실에서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나 화면 속 나는 자유롭게 움직였다. 방 안의 그림자, 향초, 먼지, 그리고 벽과 창틀까지 모두 내 일부가 되었다. 잠시 후 화면 속 언니가 미소 지었다. 이제 너와 나 계정 속 방에서 함께 살아. 말이 끝나자 화면은 자동으로 꺼졌다. 노트북은 다시 꺼졌지만 방 안에는 향초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현실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팔로워 숫자는 단 한 명만 남았다. 바로 내 계정이었다. SNS 속에서 나는 언니와 함께 계정 속 방에 갇힌 존재가 되었다. 현실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누군가가 내 계정을 방문하면 팔로워 수가 한 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한 명은 영원히 계정 속 방에 갇혀 언니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향초 냄새가 남아있다. 누군가가 방을 방문하면 흐릿하게 움직이는 그림자 하나가 보일지도 모른다. 길고 검은 머리, 흰 셔츠, 그리고 미소 짓는 얼굴. 이제 내 차례야.